김진수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대기업 본사 건물의 구석구석을 순찰했습니다. 74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군인처럼 정확하고 일정했죠. 딱딱한 보안 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이 화려한 본사 건물과는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곳에서 5해를 보냈고 이제는 이 건물의 일부가 된 것만 같았어요. 김 선생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인사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친절하고 성실한 경비원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30층 회장실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비친 강도연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죠. 무언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곧 고개를 저으며 순찰을 계속했어요. 오래된 기억들은 이제 흐릿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진수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3명의 젊은 남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야, 여기가 그 유명한 강도연 회장 회사 아니야? 들어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취한 목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경비원 최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술에 취한 젊은이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죠. 비켜, 할아버지, 우린 좀 구경하고 싶단 말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진수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먼저 손을 댄 젊은이의 팔을 잡아 순식간에 꺾었고 다른 2명이 달려들자 몸을 낮추어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죠. 마지막 1명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진수의 날카로운 시선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70대 노인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3명의 젊은이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순간 진수는 자신이 보여준 모습에 스스로 놀란 듯했어요. 그는 흐트러진 제복을 정리하며 원래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한 남자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죠. 그는 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불신 그리고 기억의 편린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도연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죠. 저건 조교님이야. 해병대 훈련소 전설. 김진수 조교. 진수는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20여 년 전 해병대 훈련소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호랑이 조교가 지금 자신의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김진수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진수 조교님 맞으십니까?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죠.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움직임, 그 눈빛, 분명 조교님이십니다. 20년 전 해병대 훈련소에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삼소대 강도연입니다.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래전 기억 속에서 젊은 훈련병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훈련병들 중 하나였을 텐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냐마는. 아, 그 수다쟁이 훈련병 진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항상 질문이 많았던 도연의 얼굴에 한 미소가 번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수다쟁이였죠.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이 건물을 지키는 평범한 경비원이에요. 그 시절의 일은 다 지나간 이야기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교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조교님의 엄격한 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만큼의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진수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랑스러움과 쓸쓸함이 뒤섞인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이제 퇴근하실 시간 아닙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근무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경비원을 모셔다 드린다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교님과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떠난 후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차가운 훈련소의 새벽, 훈련병들의 절규, 그리고 그날의 비극. 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청년의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져 있었어요. 진수의 아들이었죠.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해병대에 지원했던 그날, 진수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죠.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알게 된 소식을 아내에게 전했을 때의 그 절망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결국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3년 후 세상을 떠났고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자신을 벌하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 회사의 경비원이 되었죠. 이제 그의 과거가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수는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행복했던 그 시절, 진수와 아내, 그리고 19살의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정갈하게 정리된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의 영정사진과 아내의 유품이 놓여 있었죠. 매일 아침 그는 이렇게 가족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어요. 오늘도 잘 다녀오겠소. 진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의 모든 동작은 군인의 그것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이었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는 평소와 달리 분주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죠.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평소와 같이 근무를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 중년의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인사팀 과장이었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 보시겠어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 풍경이 갑자기 20년 전의 훈련소 바다와 겹쳐 보였죠. 회장실 문을 열자 강도연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조교님 앉으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어젯밤 이후로 잠을 설쳤습니다. 조교님을 다시 만나다니 정말 운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진수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호화로운 회장실이 어색했어요. 도연은 와인 한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훈련소에서 나오던 날 조교님께 언젠가 좋은 술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진수는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무 중이니 음주는 사양하겠어요. 도연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와인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대었죠.
조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그 훈련소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조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율과 인내,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법. 그것들이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주었죠. 진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감동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회사는 특별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내부 보안 문제도 있고 직원들의 정신 교육도 필요하죠. 조교님께서 특별 보좌관으로. 진수가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경비원일 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조교님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십니다. 어제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더군요. 그 전설적인 기술이. 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저는 싸움이 아닌 삶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끌 자격이 없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돌아가서 제 일을 하겠습니다. 도연은 그를 막지 않았죠. 하지만 진수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연이 물었습니다. 조교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갑자기 해병대를 떠나시고. 진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제 아들이 훈련 중 사고로 죽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굽은 등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도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진수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김진수는 일주일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특히 아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수의 아들 민호는 아버지를 닮아 의지가 강했어요. 19살 대학 진학을 미루고 해병대에 자원했을 때 진수는 반대했지만 민호의 단단한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조교님처럼. 그날의 민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진수는 결국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될 줄은 몰랐죠. 새벽 훈련 중 바다에 빠진 민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조사 결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일부 조교들에게 있다는 결론이 났어요. 진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조교의 지도 아래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해병대를 떠났죠. 아내는 아들의 죽음 이후 웃음을 잃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3년 후 세상을 떠났어요. 모든 것을 잃은 진수는 스스로를 벌하는 심정으로 평범한 경비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좀 드세요. 생각에 잠겨있던 진수 앞에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가 놓였습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 박주희 씨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항상 진수를 챙겼죠. 늘 고맙습니다. 진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들었어요. 회장님하고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주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어요. 주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녀는 진수의 침묵이 가진 무게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연이 다시 진수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건물 뒤편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조교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연은 태블릿을 꺼내 진수에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한 청년의 사진이 있었죠. 진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닮았어요. 그의 아들 민호와. 제 아들입니다. 23살이에요. 해병대에 지원해서 이번 주에 입대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굳이 힘든 해병대에 가려 하느냐고 하지만 녀석이 하는 말이.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사람은 한계를 넘어설 때 만들어진다고. 그걸 해병대에서 배우셨다고 제가 조교님에게서 배운 것들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왔나 봅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죠. 솔직히 불안합니다. 조교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더욱 그래요. 하지만 아들을 믿고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혹시 조교님께서 제 아들을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입대 전에 조언 좀 해주시면.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들의 대화는 방해받았어요. 경비실에서 급한 전화가 왔죠. 김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수와 도연은 서둘러 로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진수와 도연을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오호, 마침 회장님도 계시네. 일부러 찾아뵈러 가려던 참인데 여기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남자들이 누군지 아는 듯 했죠. 당신들 이곳에서 무슨 용무지? 최 부장, 경비는 어디 있어? 최 부장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강제로 들어왔습니다. 경비들은 모두 제압당했어요. 진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죠.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 위험이 느껴졌어요. 진수는 자연스럽게 도연의 앞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이곳은 사적인 공간입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도 용감하시네. 우리는 강 회장님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을 뿐이에요. 오래된 인연을 확인하러 왔죠.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총 5명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진수는 이런 눈빛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제 이름은 박정훈입니다. 회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 회장님 아버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냈어요. 박정훈은 20년 전 도연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시절 회사와 거래하던 조직폭력배의 아들이었죠. 도연의 아버지는 그들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박정훈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슨 용건인지 말씀해 보시죠. 도연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훈이 웃었습니다. 간단합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 회사 덕분에 망하셨으니 이제 그 빚을 갚으러 왔어요. 회장님 사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그를 막았죠. 회장님, 위험합니다. 정훈이 진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린 그저 이야기만 나누려고 온 겁니다. 폭력 같은 건 쓰지 않아요. 물론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말이죠. 진수는 여전히 도연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정훈의 일행을 차례로 살폈어요. 그들의 자세, 눈빛, 손의 위치까지 진수는 위험을 감지하는데 능했죠.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정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손짓에 따라 2명의 남자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진수는 순간적으로 도연을 뒤로 밀치고 먼저 달려든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동작이었죠. 하지만 74세의 노인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남자가 진수의 옆구리를 가격했고 진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김 선생님, 도연이 외쳤어요. 진수는 몸을 추스르며 일어섰습니다. 숨이 가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훈련소 시절의 그 호랑이 조교의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훈이 박수를 쳤어요. 오, 할아버지가 꽤 실력이 있네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는 회장님과 이야기하러 왔을 뿐입니다. 로비의 직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사무실로 가시지. 진수가 다시 말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도연은 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훈과 그의 부하 한 명이 도연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로비에 남아 모든 상황을 통제했어요. 진수는 무력감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죠. 진수는 병아리처럼 벌벌 떨고 있는 로비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진수는 천천히 최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에 연락했습니까?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전화기를 모두 압수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요. 진수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훈이 남겨둔 3명의 부하들은 각자 위치에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 비상구 쪽으로 가서 대기하세요. 기회가 생기면 밖으로 나가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최 부장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진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호랑이. 조교의 기운이 그에게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74세의 노쇠한 몸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어요. 이번만은 내가 지키겠다. 30층 회장실에서는 강도영과 박정훈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회장실의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죠. 멋진 전망이군요. 회장님, 이런 자리에서 일한다니 부럽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 과거의 어두운 비밀도 함께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박정훈 씨, 정훈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단순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신네 회사 때문에 잃은 모든 것. 그걸 되찾고 싶어요. 회사 지분 50%와 이사회 의석을 요구합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회사를 협박했고 내 아버지는 단지 법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이요. 정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적인 절차?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함께 검은 돈을 벌다가 위기가 오자 혼자만 빠져나간 겁니다. 그 배신 때문에 제 아버지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죠.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소. 우리 회사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자료들은 뭐죠? 그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도연이 그것을 집어들어 살펴보았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도연의 아버지 시절의 비자금 계좌와 불법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런 자료가 공개된다면 회사는 물론 도연의 명예도 크게 실추될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정훈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거죠.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네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상황이었죠.
시간을 드리죠. 내일 아침까지요. 지분양도 계약서에 서명하시거나 아니면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정훈의 부하가 급하게 들어왔죠. 보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훈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가? 그 노인, 우리 동료 2명을 제압하고 도망쳤습니다. 최 부장이라는 사람도 함께요. 정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 늙은이가? 도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는 진수의 능력을 알고 있었죠. 해병대 전설의 호랑이 조교였으니까요. 정훈이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노인,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군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훈이 부하에게 지시했죠. 모든 출구를 봉쇄해 그리고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12층 회의실로 모아 우리에게 인질이 필요해. 부하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훈은 도연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회장님도 함께 가시죠. 이제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네요. 한편 진수는 최 부장을 비상구로 안전하게 보낸 후 건물 내부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와 체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했죠. 훈련소에서 가르쳤던 전술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진수는 경비실로 들어가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어요. 정훈의 부하들이 직원들을 12층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곧 인질 상황이 될 것이었죠. 진수는 경비실의 장비함에서 무전기를 꺼냈어요. 과거 군 생활의 경험이 그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야.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모니터를 통해 박정훈과 도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진수는 건물의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했죠.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질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통해 12층으로 향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고 소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74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몸은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었어요. 12층에 도착한 진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2명의 부하가 지키고 있었죠. 회의실 안에는 이미 20명가량의 직원들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진수는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비원의 임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책임이었죠. 김진수는 12층 비상계단에 숨어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2명을 먼저 제압해야 했어요. 직접적인 공격은 위험했죠. 그는 주머니에서 경비실에서 가져온 작은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군인의 습관이었어요. 이거면 충분하겠지. 진수는 복도 반대편 사무실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전기 배전반을 찾았어요. 오랜 경비원 경험으로 건물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죠. 그는 특정 회로만 골라 차단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쪽 복도에 불이 꺼졌어요. 뭐야? 정전이야? 회의실을 지키던 2명이 당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상황을 확인하러 어둠 속으로 들어섰어요. 진수는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목을 정확히 누르는 압박점 기술이었어요. 소리 없이, 고통 없이 남자는 의식을 잃었죠. 민수야, 어디 있어? 다른 한 명이 동료를 찾아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또다시 그림자 속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2번째 남자도 첫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수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통증을 견뎠습니다. 74세의 몸이 한계를 알려주고 있었죠. 아직은 안 돼. 더 해야 해. 진수는 제압한 2 사람의 무기를 확보하고 회의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겁에 질린 직원들의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다들 조용히 하세요.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진수를 알아보고 안도했어요. 그는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모두 대피하세요. 최 부장이 경찰을 불렀을 겁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면 안전할 거예요. 직원들은 진수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장 마지막에 남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죠. 박정훈과 그의 남은 부하들이 도연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재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는 마지막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두 데리고 나가세요. 저는 회장님을 구하겠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 혼자서는 위험해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내 마지막 임무니까요. 직원들이 모두 비상계단으로 사라진 후 진수는 회의실로 돌아가 불을 모두 끄고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정훈은 도연을 앞에 세우고 총을 들고 있었어요. 나머지 2명의 부하가 주변을 경계하며 함께 움직였죠. 그들이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올 때 진수는 천장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줄기가 쏟아지자 모두가 당황했어요. 그 혼란의 순간을 노려 진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불을 들고 있던 부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빠른 손놀림으로 그의 손목을 꺾고 팔을 뒤로 젖혔죠. 비명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번째 부하가 진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진수는 첫 번째 부하를 방패 삼아 공격을 피했고 상대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진수의 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어요. 그는 잠시 비틀거렸고 정훈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연을 인질로 삼은 채 총을 진수에게 겨누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제법이네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시죠. 진수는 숨을 고르며 정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진수는 갑자기 몸을 날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죠. 정훈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진수는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진수의 손은 정훈의 팔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총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훈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진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진수는 그의 공격을 막았지만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도연이 절규했어요. 진수는 아픔을 무릅쓰고 정훈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2 사람의 힘겨루기가 이어졌어요. 젊은 정훈의 힘과 오랜 경험을 가진 진수의 기술이 맞붙었죠. 그리고 마침내 진수는 정훈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안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훈은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끝났군요. 진수는 천천히 정훈을 일으켜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의 모습이 아닌 전설의 호랑이 조교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조교님, 대단하십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곧 고통으로 인해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옆구리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김진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고 의사는 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 말했어요. 다행히 칼은 중요한 장기를 피해갔죠.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74세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교님, 오늘은 어떠세요? 강도연이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죠. 도연은 매일 진수를 찾아왔어요. 마치 오래전 훈련소에서
조교에게 보고하던 훈련병처럼 정확히 같은 시간의 말입니다. 좋아졌소.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서둘지 마십시오. 충분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병실 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죠. 20년간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가 다시 깨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어떻게 되었소? 진수가 물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모두 압수되었어요. 진수는 도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요? 도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자료들은 우리 회사의 과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깨끗한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진수는 무언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소.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도연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겁니다. 아버지 시절의 비자금으로 피해자 보상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경영 방식도 더 투명하게 바꿀 생각입니다. 진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죠.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의 비는 잦아들고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조교님, 퇴원하시면 어떤 계획이신지. 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돌아갈 생각이요. 경비원으로.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조교님, 그런 일은 조교님의 능력과 경험을 생각하면.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는 그 자리가 편해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이 가장 좋은 법이죠.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진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그럼 적어도 특별 보안 고문으로라도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언해 주시는 역할을 겸하시는 거죠.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고려해 보겠소.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진수가 상자를 열자 낡은 훈련소 배지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도연이 훈련을 마칠 때 진수가 건넸던 바로 그 배지였어요.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조교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면 이걸 다시 보여달라고 하셨었죠. 이제야 보여드릴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는 배지를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소. 그날 저녁 진수는 병실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개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아들의 사진, 다른 하나는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당신들이 보고 있나요? 내가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던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눈물이었죠. 일주일 후 김진수는 다시 그 회사의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제복에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보안 고문이라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죠. 직원들은 그를 새로운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조용한 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진수는 매일 아침 강도연 회장과 짧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보안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제 더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한 달 후 진수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의 아들이었어요.
해병대 훈련을 마치고 첫 휴가를 나온 그였죠. 김 선생님, 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조교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진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게 조교님이라 부르진 말게. 이제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날 저녁 진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과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제는 알겠소.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맴돌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자기 처벌과 고립에서 벗어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인생의 늦은 시간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김진수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마치 훈련소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수가 평생 믿어온 가치였으니까요.